안녕하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제가 원하지도 않은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 남자로 인해 마음고생만 하다가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혼 소송 중에 있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30년이란 세월 동안 갖은 고생만 하다가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하는데 이 남자가 제 발목을 잡고 있네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면 하는 이 남자와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을 힘들게 보냈어요.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정도였으니 대학은 꿈도 못 꾸었죠. 게다가 동생들까지 있다 보니 저는 제2의 엄마 같은 역할이었어요. 부모님이 일하러 나가시면 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서 공장에 다니며 일을 시작했어요.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 돈이라도 있어서 동생들은 저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에 몸이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저는 뿌듯했어요. 제가 집과 공장을 오가며 열심히 살고 있던 그때 저에게 느닷없이 고백을 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알부자집이라고 말하는 그 집의 장남이었어요. 그 남자는 버스를 기다리는 저의 모습을 매일 봤었다며 저에게 관심이 있다며 꽃다발을 주었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을 했지만 꽃다발을 돌려주며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를 기다리며 꽃다발을 주었고 저는 계속해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손님이 와 계셨어요. 그 손님은 다름 아닌 그 남자의 어머니였어요. 저는 인사를 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갔어요.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손님을 대접한다며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저 아주머니와 저희 집이 왕래를 하는 사이도 아닌데 왔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준비한 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고, 저는 거실로 나와 테이블 위에 차와 과일 접시를 올려놨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을 보시더니 차를 마셨고,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시더니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어른들의 일에 크게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아서 동생들의 숙제를 봐주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미호가, 혹시 저 아주머니 누군지 알겠니? 네, 저기 위에 사시는 분 아니세요? 남편이 유산 많이 남기고 가셨다는. 그래, 맞아. 그분이 저희 집엔 왜 오셨대요? 아시는 사이도 아닐 텐데. 너 때문에. 저요? 제가 왜요? 그 집 아들이 너에게 관심이 있대.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왜 싫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관심 있다니까 부담스러워서요. 한번 만나보지 그래? 아, 싫어요. 아직 누굴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집 아들이 지금 너 때문에 알아 누웠대.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만나고 싶어서 상사병이 난 것 같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한 번만 만나보는 게 어떠니? 싫어요. 이렇게 바로 대답하지 말고 그 집 어머니가 이리 직접 오셔서 사정을 하는데 한 번만 눈 딱 감고 만나줘 봐라.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뜻대로 한번 만나서 확실하게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주말에 저는 그 남자를 만났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만날 때보다는 얼굴이 많이 까칠해 보이긴 했어요. 저희는 카페로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남자는 만나줘서 고맙다며 인사를 전하며 저를 언제부터 봐왔는지, 어떤 모습에 반하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저에게 했어요. 저는 할 말이 딱히 없어서 그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녁 시간이 되었고 그 남자는 저녁을 먹자고 말했지만 저는 집에 일찍 들어가 봐야 한다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 남자를 만날 여유가 없다며 조심스레 제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 남자는 낯빛이 조금 어두워지더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을 했고, 저는 그것마저 거절을 하기가 미안해 알겠다고 말하고 같이 길을 걸었어요. 집 앞에 다다랐고 그 남자는 저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마음이 조금 불편했지만 시간을 질질 끄느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 남자에게도 낫다고 생각했기에 잘했다고 생각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만나보니 어떠냐고 물으셨고 저는 제 마음을 잘 전달했다고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음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님이 와 있었어요. 제가 오는 소리에 달려 나온 동생은 저를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지금 안방에 그 남자가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며 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왔다고 그랬다며 저의 몸을 탁탁 두드리며 깔깔 웃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언제 들어왔냐며 손님이 와 계시니 절더러 방으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 남자가 왔다는 것을 다 들었다며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저를 부르셨고 저는 안방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그 남자와 웃으며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계셨고 방으로 들어오던 저를 보시더니 옆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쭈뼛쭈뼛 하고 있었어요. 어서 와서 여기 앉으래도?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은? 너가 포기가 안 돼서 왔단다. 그렇다고 이렇게 불쑥 남의 집에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어허이, 오늘은 너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나를 만나러 온 내 손님이다. 아버지, 이건 아니죠. 저는 방을 나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술안주를 만들어 안방에 갖다 주었고 동생들은 제 옆에 앉아서 깔깔거렸어요. 저는 그런 동생들의 머리를 콩 쥐어 박았어요. 몇 시간이 흐르고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생들에게 용돈을 준다며 손에 돈을 쥐어주었어요. 저는 왜 그러냐며 돈을 뺏어서 다시 돌려주었지만 그 남자는 또다시 동생들에게 주었고 동생들은 또 제게 뺏길세라 주머니에 쏙 집어넣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남자가 집에 돌아가고 부모님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사람이 괜찮다며 제가 그 남자와 만나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제 말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 남자는 저희 가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 집을 드나들었고 올 때마다 선물을 한가득씩 사들고 왔어요. 부모님과 동생들은 벌써 그 남자에게 넘어간 듯 했어요. 제가 싫다는데도 계속해서 저와 그 남자를 엮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했어요. 급기야 그 남자는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저에게 청혼을 했고 부모님은 제가 그 남자와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없는 집안에 부잣집 사위 하나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며 맞이가 잘 되어야 밑에 동생들도 줄줄이 다 잘 된다며 저에게 결혼을 강요하셨어요. 저는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니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침에 공장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싫었어요. 집에만 가면 결혼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좋은 말로 구슬리시던 부모님도 제가 계속 말을 듣지 않자 가족을 생각하지도 않은 불효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의 집에서도 자신의 아들이 어디가 못나서 안달나게 만드냐며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점점 더 저에게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를 제외한 모든 가족들은 이 결혼을 반겼어요. 그 남자는 저와 결혼을 하면서 저 모르게 오래되고 낡은 친정집을 더 좋은 것으로 옮겨주었어요. 저는 이사를 가고 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왜 진즉에 말하지 않았냐며 부모님을 원망했지만 부모님은 사위도 자식인데 자기가 좋다고 해주는 것을 왜 마다하냐며
저에게 남편이 해주는 것은 마다하지 말고 다 받으라고 말했어요. 부모님은 이사를 하는 날 두 팔 걷고 이삿짐을 옮기는 사위에게 최고라며 복덩이가 어디에서 이렇게 왔냐고 그 남자를 얼싸 안았고, 동생들은 저와 함께 셋이서 좁은 방에서 옹기종기 지내다가 각자의 방이 생기니 좋다고 난리가 났어요. 자꾸만 저희 집에 물질적으로 하려는 그 남자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가족들이 좋아하니 저도 남편에게 마음을 붙이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남편에게 잘해주려 노력했어요. 결혼을 하고 남편의 집으로 들어간 저는 그때부터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자신의 아들이 목매달아 결혼하게 된 것이 탐탁지 않았기에 제가 예쁘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그 집안의 마지로 태어난 장남이었거든요.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아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랬으니 아무것도 없는 저와도 결혼을 허락했겠죠.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었어요. 너는 피곤할 테니 그만 들어가서 쉬고 애미는 나 좀 보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피곤한데 내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 너는 들어가서 쉬고 애미만 따라 들어오라잖니. 나 이 사람 없으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일 이야기하세요. 네? 저희 이만 들어갑니다. 남편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기가 찬 듯 쳐다보고 계셨고 남편은 저를 끌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왜 그러냐며 시어머니에게 가겠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의 인사를 들으신 건지 못 들으신 건지 아무 말도 없으시더니 저에게 앉으라고 말하시고는 제 앞에 종이 한 장을 꺼내 놓았어요. 이건 우리 집 제사며 가족들 생일이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네. 그리고 우리 집은 아침은 꼭 먹고 가야 하니 오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네. 오늘은 처음이니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웠다가 내일부터는 혼자 하도록 해봐. 저 혼자요? 그럼 나도 같이 해야 하니? 아니요. 제가 할게요. 시어머니는 말씀이 끝나셨는지 자리에서 일어나서는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저에게는 냉장고에 있는 밑반찬을 꺼내어 접시에 담으라고 말하시곤 시어머니는 된장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반찬을 접시에다가 옮겨 담았어요. 식구들이 하나 둘 나갈 준비를 하고 식탁에 모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며 어깨를 주물렀고 시어머니는 저를 흘겨보셨어요. 무안한 저는 남편의 손을 치우며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어요. 식사 중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공장에 다니고 있는 것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을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지만 남편도 집에 있기를 바라고 시어머니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나가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에 시어머니와 저 단 둘이 있으니 어색하기도 하고 숨이 막혔어요. 멀뚱멀뚱 서 있는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시장에 가자며 나갈 채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가 사시는 물건들을 양손 가득 들고 다니던 저는 검정 봉지끈 때문에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할 만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몇 번을 걷다가 멈추고 시어머니는 걸음은 또 왜 그리 빠르신지 저에게 빨리 오라고 계속 재촉하셨어요. 무거운 봉지를 들고 집에 도착했더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봉지를 바닥에 놓자마자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쉬고 있는 꼴을 못 보시는 건지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빨리 정리를 안 한다며 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봉지들을 가지고 들어와 냉장고에 정리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손이 크신지 냉장고에는 더 이상 넣을 자리도 없을 만큼 재료들이 많았어요. 한참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외출을 하겠다며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없으니 너무 살 것 같고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옷을 갈아입고 방에 누워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지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어머니는 그때까지도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얼른 일어나서 저녁 준비를 하려 하는데 남편은 뭘 그리 빨리 준비하냐고 조금 더 있다가 하라고 저를 붙잡았어요. 저는 안 된다고 뿌리쳤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때 외출을 했던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고함을 지르며 저를 찾으셨어요. 깜짝 놀란 저는 남편을 밀치고 밖으로 쫓아나갔어요. 너 지금까지 저녁 준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던 게냐? 지금 하려고 했어요.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준비해서 언제 먹으려고? 밥도 안 되어 있고 결혼을 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쉼이 없다고 퍼져서는. 죄송해요. 얼른 차려라. 나 배고픈 거는 못 참는다. 네. 저는 얼른 주방으로 가서 밥부터 하고 아침에 먹었던 반찬들을 꺼내었어요. 밥이 다 되고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반찬들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시며 숟가락을 바닥에 던지셨어요. 아침에 먹었던 반찬들을 그대로 올려놨다며 너희 집에서는 이렇게 재탕 삼탕 같은 것만 먹고 사냐며 타박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국이 없으면 먹지 못한다며 국을 끓여서 다시 부르라고 하시며 주방을 나갔어요. 남편과 신우들은 시어머니와 저의 모습에 서로 눈치를 살폈고 시어머니가 나가시자 시누이는 저를 도와 국을 끓였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정색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뜨시더니 이제는 국이 소태라며 찬물을 들이붓더니 먹기 싫다며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 했어요. 다들 저녁을 먹지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뒷정리를 하는데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제가 미워도 그렇지 얼토당토 안 한 일로 트집을 자꾸 잡으시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저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아 다른 가족들에게 미안하기도 했고요. 저는 울음을 참아가며 마무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어머니가 원래는 저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나갔다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걸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저를 괴롭혔고 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어요. 잠시도 쉬지도 못하게 하시고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루는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싹 다 꺼내서는 설거지를 시키시더니 또 하루는 이불들을 다 꺼내서 빨래를 시켰어요. 혼자 마당에서 이불을 발로 밟는데 어찌나 서럽던지.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다 보면 밤에는 녹초가 되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골아 떨어졌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을까 외출을 했던 시어머니가 마당에 있던 통을 발로 뻥 차며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주방에 있던 저를 불렀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시어머니에게 달려나갔죠. 시어머니는 양손을 자신의 허리에 올려서는 계속해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 친정집 무슨 돈으로 이사했냐? 네? 너희 친정집 무슨 돈으로 이사했냐고? 돈이 어디서 나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나 했더니 내 참 기가 막혀서. 어머니, 내 아들이 준 돈으로 이사를 했다더구나? 사돈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말씀하시던데 내가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가 해달라고 그랬냐?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렇게 내 아들이 좋다고 할 때도 싫다고 그러더니 너도 결국 돈 보고 결혼했구나.
네 부모는 돈 때문에 딸년 판 거고.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이 저도 모르게 해준 거예요. 거짓말 마라. 다 한 통 속인 건 내 모를 줄 알고? 시집 올 때도 아무것도 안 들고 몸 하나 달랑 들어와서는 내 속을 뒤집어 놓더니 뭐? 집을 받아? 내가 원통하고 분해서 내 아들 돈 다 뜯어내고 우리 집 재산까지 다 뜯어내서 친정으로 빼돌릴 생각이었냐?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이게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몸을 밀쳤고 저는 마당에 쓰러졌어요. 그 순간 퇴근을 하던 남편이 그 모습을 보았고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너 처갓집에 집 해준 거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해줬냐? 어머니가 이렇게 나오실 게 뻔하니까요. 뭐? 제가 제 돈으로 집 해드린 건데 그게 왜요? 얘 봐라. 실컷 공부시켜 좋은 데 보내놨더니 지 혼자 큰 줄 알지? 이제 어머니도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이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왜? 내 며느리 내가 맘대로도 못해? 아무것도 안 들고 몸만 달랑 왔으면 그 몸이라도 굴려야지.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저희 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이러려고 널 그리 애지중지 키운 줄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래? 다른 애들도 아니고 너는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천벌받아. 아이고, 내가 지를 어찌 키웠는데. 아이고. 저랑 같이 살고 싶으시면 앞으로 이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신발을 땅바닥에 탁탁 치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남편 없이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던 시어머니는 아들의 반응에 놀라셨는지 계속해서 우셨고 그런 시어머니를 신우들이 달랬어요. 저는 방 안에서 너무 서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를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부모님이 돈 때문에 저를 팔았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남편이 제 옆에서 저를 토닥여 주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더욱더 안 좋아졌고 시집살이는 더욱 심해졌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을 때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셨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울고 있으면 신우들이 다가와 저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었어요. 신우들은 자신들도 어렸을 때부터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과의 차별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감정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했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과 제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해주는 신우들 덕에 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참아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신우들도 하나둘씩 시집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기 시작하면서 제 인생은 더 힘들어졌어요. 제가 남편의 바람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남편의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면서였어요. 언제나 정시에 퇴근을 하던 남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야근을 했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연히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갑을 놓고 가서 가져다 준다며 남편 회사에 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왠지 모를 찝찝함을 느꼈던 저는 다음날 저녁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로 찾아갔고 제 눈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의 남자가 웬 여자를 껴안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한눈에도 남편임을 알아봤어요. 저는 남편의 뒤를 몰래 밟았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작은 술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맞은편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눈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현장을 잡을까 하다가 그래,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어 꾹 참고 기다렸어요. 1시간 후쯤 두 사람이 술집에서 나왔고 남편은 한쪽 팔로 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그 여자는 남편의 허리를 감싸며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저는 두 사람을 놓칠까봐 종종 걸음으로 조심히 따라갔어요. 사람도 오고 가지 않는 어두컴컴한 길을 한참을 걷던 두 사람은 한 곳에서 멈춰 섰어요. 그곳은 바로 여관 앞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과 발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이 들었어요. 제 눈앞에 있는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저는 남편이 그대로 돌아서서 다시 집에 돌아가기를 바랬지만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여관 문을 열고 들어갔고 저는 열쇠를 받아들고 있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끄댕이를 있는 힘껏 잡아 당겼어요. 그 여자는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며 여관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닥에다가 밀쳤어요. 아야, 대체 나한테 왜 이래요? 이년아, 어디 만날 사람이 없어서 유부남을 꼬여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가 만나는 놈이 내 남편이다. 이제 내가 너를 막 해도 되는 거지? 저는 쓰러진 그년의 몸 위에 올라타서는 그년의 머리를 잡고는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뒤따라 나오던 남편이 그 여자에게서 저를 떼어냈고 그 여자는 그 틈을 타서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여보, 그만해! 그만하라고! 당신도 그 입 다물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 집에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전현이랑 계속해서 만나고 있었다는 거? 오해야. 오늘 처음이야. 진짜야. 그걸 나한테 믿으라는 소리예요? 진짜야. 맹세해. 오늘도 당신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잖아.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안 왔으면 뭐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나쁜 짓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어. 제발 진정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응? 남편은 흥분한 저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싹싹 빌었어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저는 남편에게 며칠 동안 눈길도 주지 않았고 남편은 저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고 제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놀아주면서 저의 눈치를 살폈어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날 여관 앞에 서 있던 남편과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남편에게 너무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자고 있는 아이를 보고 있으니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없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 한 번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며 마음을 진정시켰고 이번 한 번만 눈을 감아주기로 했어요. 남편은 다시 정신을 차리는 듯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제가 아이를 하나 더 낳아 둘을 키우는 동안에도 남편은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면서 저에게 여러 번 걸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었고 저는 용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남편은 여자를 대놓고 만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저에 대한 양심도 죄책감도 없었어요. 제가 다니는 시장에 버젓이 팔짱을 끼고 나타나 저를 기함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의 당당함에 그 여자 역시 저를 아주 우습게 알았고 저는 너무 비참해졌어요. 신우들이 나서서 남편을 잡아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에게 남편이 저렇게 밖으로 돌게 된 것은 다 제가 집에서 내조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제 가슴을 더 후벼 팠어요. 저는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혼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고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애미야, 나 밥 안 줘? 아까 드셨잖아요. 언제? 아까 저랑 같이 소고기국에 밥 말아 드셨잖아요. 거짓말 마!
너 지금 난 늙었다고 이제 굶기는 거지? 빨리 밥 내놔. 어머니, 왜 이러세요? 빨리 내놔. 빨리 밥 달라고. 시어머니는 밥을 드셔놓고선 밥을 안 준다며 난리를 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원래 잘 저러시니 또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나 보다 생각하고 밥을 다시 차려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밥 한 그릇 뚝딱 하신 지 1시간도 안 지났는데 처음 먹는 사람 마냥 밥을 허겁지겁 드셨어요. 그리고는 잠이 온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식사 준비를 다 하고 시어머니를 불렀지만 시어머니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자신의 치마 밑으로 무언가를 숨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식사를 하시라며 말했고 시어머니는 나올 생각이 없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일으키려는데 저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몸에 손도 못 대게 하시며 몸을 틀어서 앉으셨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방을 나와 아이들과 저녁을 먼저 먹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어요. 자고 있는 시어머니의 곁에 가서 살펴보다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는 이불 속에 간식거리를 한가득 넣어놓고 계셨어요.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시어머니를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원래처럼 멀쩡하시다가 한 번씩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혹시나 싶었던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치매에 걸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치매라는 사실이 받아들이시기 힘드신지 집에 오는 내내 화를 내셨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남편은 병원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진다며 시어머니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멀쩡한 사람을 치매 노인으로 만든다며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 하셨어요. 그러다 결국 저를 못 알아볼 정도로 심해지셨어요. 남편과 신우들이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맡기자고 말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가기 싫다며 끝까지 버텼고 하는 수 없이 제가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시어머니를 보살필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상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밖으로만 돌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는 시어머니와의 알 수 없는 행동에 저는 지쳐갔어요. 애미야,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래.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됐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애비는? 아직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냐? 그렇죠 뭐.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값을 받고 있나 봐. 그런 말씀 마세요. 내가 얼른 죽어야 네가 고생을 덜 할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 아줌마, 나 배고파. 어머니? 나 배고파. 밥 줘. 잠시 정신이 들었다가 또다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저는 저에게 그리 못되게 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런 모습으로 저에게 의지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주방으로 가서 밥을 챙겨주었고 시어머니는 다시 잠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씩 제정신이 들 때마다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을 했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어요. 30년이나 같이 산 시어머니,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 몇 년 동안은 제 자식 돌보듯이 돌본 시어머니였기에 그 슬픔이 너무 컸어요. 주위에서는 이제 발 벗고 편히 살겠다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란 작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다음날 밤이 되어서야 빈소로 와서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어요. 살아계실 때에는 나 몰라라 하더니
남편의 울음조차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던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는 조문객을 받기 시작했어요. 밤이 늦어지자 손님들도 거의 오지 않았고 저는 바닥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옆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신우들은 우리도 내일 움직이려면 방에 가서 조금이라도 눈을 붙이자고 말을 하며 저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어머니를 울부짖으며 대성통곡을 하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깜짝 놀라서 입구 쪽을 바라보았어요. 검정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눈물을 훔치며 저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 여자는 바닥에 앉아 목 놓아 울었어요. 그 소리에 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과 아이들이 깨서 밖으로 나왔어요. 비몽사몽한 얼굴로 나온 남편은 그 여자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그 여자에게 쫓아가서 그 여자를 끌어올렸어요. 네가 여기 웬일이야? 오빠, 왜 말을 안 했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장 나한테 알렸어야지. 너한테 뭘 알려? 입 닫고 어서 나와. 오빠 왜 이래? 이거 놓고 얘기해. 내가 못 올 때라도 온 거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와봐야 하는 게 도리지. 남편은 막무가내인 그 여자를 끌어내려 애를 썼지만 그 여자 역시 보통이 아니었어요. 누가 당신 시어머니인데? 저기 사진 속에 웃고 계신 분이 내 시어머니지. 나 참 기가 막혀서 너네 둘이 아직도 만나고 다니니? 다 늙어 빠진 게 추하게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해? 나는 당당해. 이 집 아들이랑 살고 있으면 이 집 며느리가 맞지. 안 그래? 드디어 맛이 갔군. 아주 두 년놈들이 쌍으로 미쳤어. 왜? 빈껍데기랑 사는 당신 같은 여자도 며느리랍시고 거기 떡하니 서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나는 당연한 거 아니야? 뭐라고? 저도 상복 하나 주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인 저도 같이 있어야죠.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보다 못한 시누이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 여자는 발버둥치며 시누이를 노려봤어요. 그 여자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고 저보고 계속해서 빈껍데기랑 사니까 좋냐며 웃으면서 비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여자를 낚아채서는 밖으로 나갔고 다른 식구들은 정신이 나간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잠시 뒤 그 여자를 보내고 온 남편이 들어왔고 신우들은 어머니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며 집안 망신은 혼자 다 시킨다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앉아 시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잘난 아들이 이렇게 된 것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울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것을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바로 이혼 합의서였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옆에 있던 아이들과 신우들도 남편의 그 모습에 치를 떨었어요.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은 남편에게, 엄마에게 도대체 왜 이러냐며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혼을 하자고 하는 거냐며 대들었고 남편은 이제 돌봐줄 시어머니도 죽고 없으니 제가 이 집에서 할 일은 없다며 쓸모없는 사람이라며 도장을 찍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를 힘도 없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죽자마자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미는 남편이 어이없고 황당할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도 다 컸으니 그만 이혼하고 저의 인생을 살으라고 말했고 신우들조차도 인간 같지 않은 오빠랑 지금까지 같이 산 것만이라도 대단하다며 이제 그만 이혼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새 인생을 살으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어요. 결혼 30년의 끝이 이거라니 제 인생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집에 가서 도장을 가져오라고 말을 했고 이혼 서류에 군말 없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남편은 이렇게 쉽게 끝나나 싶을 정도로 멋쩍은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고객님께 30억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보자마자 장례식장에서 박장대소했습니다. 가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남편은 제게서 핸드폰을 뺐더니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거. 우리 어머니가 왜? 그거야 나도 모르지. 30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주는 보상금 같은 건가?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말 그대로야. 어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라고. 어머니가 왜 당신한테 주냐고? 자식이 이렇게나 살아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왜 주냐고? 그거야 나도 모르지. 그러게 딴 년들이랑 히히낙낙거리지 말고 어머니 옆에 붙어있지 그랬어. 그랬으면 콩꽃물이라도 떨어졌을 텐데. 노망난 노인네가 한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게 말이나 돼? 장남인 내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못 놔두지. 그 돈 손대기만 해봐 어디? 시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돈 때문에 남편은 펄쩍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 웃겨서 가만히 볼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씩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아들을 찾았었고, 아들이 그럴 때마다 자신의 곁에 없자 늙고 병든 애미를 나 몰라라 하고 떠났다고 생각하시고는 눈물로 지새우셨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항상 보살피고 있던 저에게 구박만 했던 지난날의 미안함과 고마움에 대한 보상으로 남겨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몰랐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알고 저에게서 받은 이혼 서류를 박박 찢어버린 채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했고, 그 돈도 당연히 자식인 자신의 것이라며 버럭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어요. 신우들에게도 자식 말고 며느리에게 어머니의 재산이 다 간다는 게 억울하지 않냐며 왜 가만히 있냐고 말을 했지만, 신우들도 벌써 시어머니에게서 어렸을 때 차별을 받으며 자란 것에 대한 사과와 유산을 받은 터라 남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자마자 저는 아이들과 함께 그 집을 나왔고 아직도 여전히 소송 중에 있어요. 하루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남은 제 인생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